예, 글자 크기 단위. 이제 오늘은 되게 이제 큰 주제가 단위 얘기야, 단위. 그래서 단위라는 거, 너 뭐, 몇 킬로그램, 그램, 우리 일상생활에 쓰잖아요. 뭐, 센티미터, 미터, 그죠? 뭐 이런 것들. 그 단위에 따라서 큰 단위, 작은 단위들이 있겠지만 또 상대 단위라는 또 특이한 단위들을 웹에서는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단위들이 또 해상도에 따라서 또 달라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 단위도 있고 픽셀 단위도 있는데 요즘은 포인트 단위를 잘 안 쓰지만 그래도 포인트와 픽셀이 왜 차이가 나는지, 어디선 차이가 나고 어디선 차이가 안 나는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식을 좀 타파해보고 이런 상식 부분이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이제 단위에 대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절대 단위를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절대 단위라는 건 픽셀과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픽셀과 포인트. 자, 그리고 글자 픽셀과 포인트를 비교를 해보면 이래요. 여기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20포인트, 20픽셀이 똑같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느 경우인 줄 아세요? 포토샵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토샵이 처음에 이제 캔버스를 생성해서 만들 때 처음에 캔버스의 해상도를 72 dpi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디폴트로 72라고 돼 있어요. 72. 그래서 이 70이라는 게 딱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 그 글자를 거기다 이제 우리가 디자인할 때 집어넣을 때 포인트 단위로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그걸 픽셀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디폴트를요. 근데 픽셀과 포인트를 어느 쪽을 해놔도 똑같은 글씨 크기가 나와요. 그 이유는 바로 72 dpi라는 데 있어요. 여기 72 dpi 72 도트 퍼 인치라는 말이거든요. dpi라는 단위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도트, 점이라는 소리예요. 도트. 점을 per, 단위, per, 인치 단위, 1인치 단위에 점을 몇 개 찍을 수 있느냐 했을 때 72개, 72개를 찍은 게 바로 72 dpi인데 이게 일반적인 해상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72 dpi가 그 뭐 우리가 저기 포토샵에서 디스플레이 하는 그 해상도를 72 dpi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PPI라는 단위도 있어요. PPI는 PI라는 말은 뒤에 똑같잖아. 퍼 인치인데 인치당. 픽셀 퍼 인치. 인치당 픽셀. 그래서 화면에서는 도트. 이 도트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인쇄물에서 이렇게 잉크를 딱 뿌릴 때 점 하나를 찍거든요. 이렇게 점을 딱 찍어요. 그 점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림, 이미지, 글자 이런 것들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화면에선 뭐 잉크를 찍나? 아니잖아. 화면은 잉크 단위가 아니죠. 빛의 화소잖아요. 화소. 화소의 최소 단위는 뭐예요? 픽셀이죠. 그래서 화면에서는 DPI란 단위랑 PPI란 단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DPI라고 얘기하면 화면에서는 PPI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PI, PPI가 화면에서는 스크린에서는 빛을 쏘기 때문에 잉크하고 빛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PPI, DPI. 어떤 때는 PPI, 어떤 때는 DPI. 그럼 그 스크린에서 DPI라고 하면 PPI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똑같을 때 이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 픽셀. 20 픽셀이 요만하죠, 크기가. 이게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크기가. 그런데 96 dpi다. 도트 퍼 인치다. 이거를 인쇄 단위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단위 면적당 더 많은 그 잉크를 뿌리는 거죠. 인치당 96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해상도가 높아진 건데 근데 화면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화면에서는 뭐 더 많이 뿌릴 수 있어요? 단위 면적에다가? 더 많이 들어가요? 1 픽셀 안에 뭐 더 많은 픽셀이 또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커지겠지? 면적이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72개를 뿌리는 것보다 96개를 뿌린다고 했을 때 포인트 단위는 그 원래 그 인쇄에서 나온 단위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라고 했을 때는요. 20포인트와 20픽셀이 같아질 때는 72 dpi일 때만 똑같아요. 96일 때는 포인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똑같은 면적인데 더 많이 찍어야 되니까 커질 수밖에 없죠, 크기가. 네, 더 개수가 많아지니까. 이 교실이 사람이 1000명이 들어오면 꽉 찬다고 칩시다. 근데 1020명이 왔어. 그럼 20명은 못 들어오네?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커진다고요. 내용이 더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글씨가 포인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육사 선생님 얘기했죠? 12포인트 16픽셀. 12포인트는 16픽셀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96 dpi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제 마지막 결론도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더 커졌어. 예를 들어서 이걸 300 dpi다. 보통 인쇄물을 맡기게 되면 300 dpi로 설정을 하거든요. 인쇄물. 뭐 무슨 이렇게 출판사에서 책 찍을 때 300 dpi를 찍어요. 그러면 이걸 화면으로 가져와서 300 dpi를 에서 20포인트를 잡으면요. 20픽셀과 20포인트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300 dpi니까. 300개를 찍으니까 72개 찍던 애를 300개를 찍어버리니까 커질 수밖에 없죠. 포인트가. 네, 요거를 일단 개념을 잡으면서 얘기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 퍼블리셔 뭐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절대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에 픽셀과 포인트 중에 뭘 사용할 것이냐. 좀 픽셀을 대대적으로 쓰죠. 예, 픽셀을 대대적으로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스크린이라고 한다면 픽셀을 쓰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해상도 이야기에서 72 dpi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그 얘기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제록스 파크 연구소에서 화면 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를 표준으로 72를 표준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72 ppi 이제 화면이니까 pp이라고 쓰는 거야. 내가 아까 dpi하고 ppi 차이 말씀드렸죠. 네, 그 잉크를 찍는 건 더트 dpi지만 픽셀 기준으로 되어 있는 화면은 pp이입니다. 그래서 72 pp이를 기준 해상도로 삼고요. 이 애플이 72 ppi 규격을 사용해 가지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XOS, OS에다가 iOS 이런 데다가 반영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죠? 10포인트 글씨 크기를 모니터상에서 10픽셀로 보이게 하겠다. 똑같이 보이게 하겠다. 포인트하고 픽셀과 일치시키려고 72를 기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기본은 72 dpi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1픽셀과 1포인트는 똑같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의도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다르죠. MS가요. 72 싫어 그랬어요. 72 싫어. 왜? 96 dpi 쓸 거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을 때 화면에다가 똑같은 글씨 크기를 뿌리잖아요. 그럼 더 작아 보인대요. 인쇄물보다 더 멀게 느껴진다. 더 작아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래? 네, 96 dpi를 썼어요. 그래서 망막 눈에서 볼 때.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 글씨가 있는데 똑같은 여기 책으로 볼 때는 크기가 이렇다면은 이 모니터로 봤을 때는 똑같은 크기로 보려면 글씨가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3분의 1 정도 더 멀리 종이보다 더 멀게 느껴진대요. 네, 이게 이제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게 맞겠죠? 모니터에서는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하겠다가 계산상 나온 게 96 dpi예요. 96 dpi.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거야. 1포인트는 맥 컴퓨터는 1인치가 72픽셀, 윈도우는 1인치가 96픽셀 이렇게 된 거죠. 96 DPI라는 건 픽셀로 바꾸면 96픽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맥 컴퓨터는 1포인트는 1픽셀, 약 0.3527mm가 돼요. 그 실제 이게 물리적 크기로 밀리미터로 환산을 하면.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96 ppi니까 1포인트는 1픽셀 곱하기 72분의 96. 그죠? 96. 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1.333 픽셀. 그래서 약 0.4702mm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환산한 크기가 더 크죠? 0.4702mm예요. 0.3527mm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더 크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이제 이런 해상도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96 DPI 해상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크롬이나 애플이나 사파리 이런 애들도요. 72 DPI가 원래 애플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96 DPI 해상도를 기준으로 삼기로 한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볼 땐 96 DPI 이겁니다. 그래서 12포인트 글자로 코딩을 하면은 12포인트 16픽셀, 즉 16픽셀 글씨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보이는 거 맞죠? 12가 16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12포인트로 하면 12픽셀이 아니라 16픽셀 크기로 렌더링이 된다고. 3분의 4배?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3분의 1배만큼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12포인트는 16픽셀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단위는 픽셀을 쓰는 거고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환산표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12포인트 16픽셀로 가운데 있는 거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12포인트 16픽셀. 전부 다 크기별로 전부 다 따로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H1 같은 태그 같은 경우에는 32픽셀로 나오죠. 근데 포인트로 하면 24포인트 M 단위가 여기 나오지 않아요? M 단위 보세요. 퍼센트 단위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M 단위하고 퍼센트 단위 할 거거든요. 이게 상대 단위예요. 여기 1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기본 글씨 크기가 16픽셀이잖아요. 16픽셀 12포인트가 1이에요. 기준 1. 그래서 이거보다 크면 배수가 올라가고 이거보다 작으면 배수가 작아져요. 소수점 아래로. 그래서 이거보다 컸다. 그러면은 H1 크기가 32픽셀이라고 그랬죠? 16 곱하기 2 하면 32픽셀 나오거든요. 맨 밑에 보세요. M 단위가 뭐예요? 요게 M 단위거든요. 2라고 나오죠? 2, 맨 밑에. 2. 그죠? 16 곱하기 2, 32픽셀 나오죠? 그리고 옆에 퍼센트 단위 보세요. 2배니까 200%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200%예요. 원래 1이라고 되어 있던 원래 크기는 뭐예요? 그걸 100%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100%에 대한 글자 크기에 대한 얘기는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100%가 뭘 확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크기를 100%라고 한다고. 16픽셀 기본 크기. 이 상대 단위예요. 상대 단위. 그래서 이제 상대 단위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인 얘기였고요. 기본적인 얘기. 이건 이제 여기까지 보고. 자, 우리 그러면 여기 파일을 좀 받아볼까요? 여기 파일 3개만 받아보세요. CSS 학습 안에 제가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글자 단위, 뷰포트 단위 이런 단위 얘기가 있어요. 글자 단위. 먼저 이제 글자 단위부터 한번 해볼게요. 뭐 한꺼번에 다 받지 말고 글자 단위를 가져가 보세요. 글자 단위 요겁니다. 요거 012번. 이거 CSS 학습이에요. 글자 단위. 요 HTML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CSS 학습에다가 저장하시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바로 그거 하는 것만 딱 받고 보세요. CSS 학습 글자 단위
글자 단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뷰포트는 위에다가 써놨는데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고요. 왜 썼는지. 글자 단위에 대한 얘기. 자, 그래 글자 단위가 뭐가 있다고? 픽셀과 포인트는 뭐라고요? 절대 단위라고 한다. 절대 단위. 스크린 픽셀 수, 픽셀 단위, 포인트 단위, 잉크, 인쇄 잉크 도트 수, 인치다. 그래서 픽셀과 포인트 단위는 96 dpi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픽셀은 더 커 보인다. 왜 글자가 커 보이는 게 3분의 1 정도 멀어 보이는지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으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네. 그냥 몰라. 그래서 포인트 잘 안 써. 이러고 지나가면은 모르는 거지. 그냥 모르는 거지. 어려운 얘기도 아니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1, 2는 요거는 절대 단위라고 하고요. 픽셀과 포인트. 그 다음에 요게 상대 단위예요. M 단위 그리고 램 단위라고 또 나왔어요. M 다음에 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퍼센트 단위. 이 세 가지를 아시면 기본 이거 말고도 다른 단위가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잘 안 쓰는 단위들도 많거든. 그래서 지금 M 단위, 램 단위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요. 퍼센트까지. 자, 뭐냐? 이게 뭐라고? 이제 여기 M 단위부터 볼게요. M 단위는 뭐냐면 글자 크기의 배수 단위예요. 쉽게 말해서 16픽셀 곱하기 현재 여기 설정된 기본 글자 크기 곱하기 여기 빨리 노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16픽셀 곱하기 뭐예요? 1. 그러면 1M. 그럼 실제 픽셀 단위가 나와요. 몇 픽셀? 화면에. 근데 이게 16픽셀이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본 글자 크기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지. 너에 따라서 난 달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M, 뭐 2M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16이 아닌 거죠. 이걸 이제 바꿔볼 거예요. 이게 왜 상대 단위를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본 글자 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2M이다 그러면 32픽셀이 되는 거죠. 기본 글자 크기가 변경되면 상대적으로 크기가 변경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M 단위를 쓰는데 M 단위는 원래 뭐냐면 부모 글자 크기를 상속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박스에 16픽셀이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14픽셀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자식 요소 있죠. 자식 요소의 글자는 14픽셀로 나와요. 설정을 안 하면. 그 또 자식 요소가 있다 그럼 얘도 14픽셀이에요. 상속이 돼요. 밑으로. 네, 그래서 상속된 요 박스마다 상속된 부모의 글자 크기 곱하기 몇 M 하는 거죠. M은 부모의 글자 크기를 기준해가지고 M이에요. M. M이 왜 M인 줄 아세요? 영어로 M을 단어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M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고 이거 발음 기호가 이런 식으로 써요. M. 이런 대문자 M자 아시죠? 그 옛날에 구텐베르크가 뭐 저기 뭐 인쇄술을 뭐 최초로 뭐 발명했다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인쇄술이 발달했던 나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글자 하나하나를 다 파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조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종이 이렇게 묻히고 그죠? 먹물 묻히고 이렇게 종이 탁 찍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글자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에서 이제 영문자를 봤을 때는 대문자 M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높이 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값이 몇 어떤 수치가 나오겠죠. 뭐 센치든 미리든 요 크기. 그래서 M자를 기준으로 했다고 해서 M이라는 단위는 바로 이런 상대적인 크기를 지정할 때 얘를 갖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단위를. 네, M. 그래서 읽을 때도 그냥 M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근데 한 단위가 하나 더 나왔거든요. R을 앞에다 붙인 M, RM, RM 하면은 또 우리 그 그룹 유명한 그룹의 그 멤버죠. 그 RM, RM 말고 네 이걸 램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램. 램은 뭐냐면 M 단위인데 루트가 뭐지? 뿌리잖아 뿌리. 이 뿌리가 뭐야? HTML의 뿌리는 HTML 태그죠. HTML 태그에 잡힌 글자를 기준해서 글자 크기를 상대적으로 계산하게 하겠다는 게 램입니다. 네. 그래서 배수 기준은 루트, HTML에 잡힌 글씨. M은 뭐라고? 싸고 있는 부모를 기준해서 잡힌 글자 크기입니다. 이제 얘기 다 했어요.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퍼센트는 뭐하고 똑같아요? M하고 똑같아요. 다만 퍼센트라고 쓸 뿐이에요. 1M은 100%예요.
이 얘기 다 했죠. 네. 0.5m은 50%인 거예요. 이 얘기 다 끝난 거죠. 근데 이건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아주 딱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냥. 이 얘기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대단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 M에 대한 기원도 밑에다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단을 왜 쓰느냐는 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그럼 여기 그 밑에 보면 글씨가 있어요. 큰 제목입니다. 작은 제목입니다. M 단위, 램 단위, 퍼센트 단위. 한번 여기다가 단위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느낌 팍 받으면 되겠죠? 띄웠어요. 셋 다 단위가 똑같아요. 그죠? M 단위, 램 단위, 퍼센트 단위. 원래 크기로 하면 지금 요만하게 나오는데 제가 좀 땡겨서 본 거예요. 이렇게. 네. 큰 제목입니다. 작은 제목입니다. 내용입니다. 큰 제목입니다. 큰 제목으로 나오게 해야 되겠지?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HTML이 뭘로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점검해보고 갑시다. 이게 크게 나오시는 분도 있잖아. 16픽셀로 나오는지 일단 그래야지 계산이 딱딱 떨어지니까. 볼게요. 여기 직접 선택 한번 해볼게요. 여기 16픽셀로 나오는지 보세요. 직접 선택으로 여기 올려놓으시면 여기를 딱 올려놓으시면 여기 큰 제목입니다. 이런데 보시면 16픽셀이라고 폰트 나와요? 여기 16픽셀, 폰트 16픽셀. 폰트 그냥 16픽셀. 기본 아무것도 안 잡은 상태거든요, 지금. 이럴 때 16이 나오는데 혹시 저 20 나와요. 이런 분은 꼭 여기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가서 셋업이 다르게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 설정. 크롬 브라우저 설정 파트로 들어가서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거는 전부 모양에 들어가 있고요. 모양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글꼴 크기가 있는데 글꼴 크기가 중간, 권장은 중간인데 이게 16픽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보다 크게 하면 20픽셀로 나와요. 아주 크게 하면 더 크게 나오는 거죠. 네. 요걸 잘 한번 보세요. 크게 나오시는 분은. 네, 그래놓고 이걸 닫겠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셋업이 바뀌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여기를 볼 기회가 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케이스가 나오셔서 저도 보니까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네, 16픽셀 다 뭐 이상 없으시죠? 네, 다른 얘기 없으시면 이상 없는 줄 알고 전 지나갑니다. 자, 나온다. 16. 오케이. 굿.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셋 중에 내가 글씨 크기를 바꿔볼게요. 하나. 뭐냐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싸고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F1, F2, F3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제목입니다. 이거예요. 큰 제목에다가 내가 글씨 크기를 한번 다르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아볼게요. F1 여기거든요. 네. 여기다가 먼저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 주석을 안에다 달았어요. 32픽셀로 내가 만들고 싶어요. 픽셀을 M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좀 아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 글자 크기가 16이잖아요. 기본 글자 크기가 16픽셀이죠. 16픽셀이므로 이렇게 안 바뀌니? 잘 안 바뀌더라고.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16픽셀 계산하는 거 한 번만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여기다가 물음표 M, 몇 M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32픽셀로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실제 화면에 뿌려지는 게. 그죠? 네, 그러면은 이거 넘기는 거 하실 수 있죠? 물음표 M은, 그죠? 물음표 M은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넘기면. 32픽셀을 16으로 나눠지는 거죠. 32픽셀 나누기 16픽셀. 이렇게 돼요? 맞지? 네. 그래서 요걸 일반적으로 꺼집어낸다면 M 계산법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M 계산법. 계산법이라고 외울 건 없습니다만은 원하는 픽셀 나누기 상속된 픽셀. 요게 M 계산법이에요.
원하는 픽셀을 상속된 픽셀로 나누라. 상속된 픽셀은 부모 픽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상속된 픽셀이라 그러면 무슨 얘기야? 상속된 픽셀이란 뭐죠? HTML 태그죠. HTML 문서의 최상위가 HTML이에요. 문서에서 최상위 부모에 세팅된 바로 그 글자 크기. 글자 크기가 자식 요소로 상속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세팅이 자식 요소로 내려갑니다. 글자 크기를 세팅했다면 자식 요소로 상속된다. 이걸 상속을 inheritance 이렇게 얘기해요. 상속. 영어로 상속의 inheritance죠. 네, 상속. 자식 요소로 상속된다. 내려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크기를 잡았다 그러면요. 100픽셀이다 그러면 그 밑에 자식들은 다 100픽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느끼고 있지 않았어요? 글씨 크기를 따로 안 잡으면 부모에 있는 게 밑으로 영향력이 쫙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속된 픽셀이라는 걸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속된다. 이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려간다.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간다라는 단어로 바꾸고요. 상속된다가 여기는 내려간다. 좀 다른 표현을 해보려고 밑에다 쓴 거예요, 제가.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돼요? 여기 픽셀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F1. 여기 아무 설정도 없어서 노란색 찌글찌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폰트 사이즈를요. 얼마야? 2배수죠? FZEM. 이렇게 해보세요. FZEM. 그러면 F 폰트 사이즈 EM 단위까지 뒤에 붙인 거거든요. M이라고 쓰면요. M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M.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거죠? 32 픽셀을 만들려고 나누기 16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거죠. 32 나누기 16. 이게 2m이죠. 이게 결과가 2m이 된 거죠. 때문에 좀 띄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확인. 오, 커졌어. 글자 커진 거 확인됐어요. 글자 커졌고요. 여기 보면은 32픽셀이라고 나오죠. 그럼 자식 요소도 32픽셀이에요. 보시면. 보세요. 얘는 상대 단위를 쓰면요. 실제로 브라우저에선 계산을 해요. 그래서 픽셀로 화면을 때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 제목 32 맞죠? 작은 제목으로 직접 선택으로 이렇게 올려만 놔보세요. F1. 밑으로 내려가면 F2지. F2도 32 됐죠. 상속된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키우면 상속이 돼요. 그리고 또 밑으로 F3도 div F3도 32픽셀. 맞죠? 네. 초반만 잘하시면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그냥 똑같아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있는 애는 이제 F2 두 번째 있는 애는요. 내가 원하는 건 24야. 24픽셀을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24픽셀 원을 픽셀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24픽셀 나누기 위에서 내려온 상속된 픽셀이 얼마예요? 상속된 픽셀은 32픽셀이죠? 맞잖아. 32픽셀이에요. 요게 상속된 픽셀이라고. 32픽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24 나누기 32는 계산기 때려보면 0.75 나와요. km. 뭐 이건 그냥 계산이니까 뭐 암산을 하고 뭐 필요도 없어요.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위에다가 써봅니다. FZ 0.75니까 0.75M. 부모의 그 픽셀에다가 계산하는 게 M이에요. 잊지 마세요. 상속된 애로 나눠주는 거예요. 원하는 픽셀을. 난 24를 만들고 싶은데 부모는 32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걸로 나눴을 때는 M 단위는 0.75. 근데 뭐 픽셀로 그냥 쓰지 뭐 이렇게 힘들게 계산해서 해요?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M 단위를 이렇게 힘들게 쓰는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만들어봐. 일단은 만들어봐. 그러면 여기 24 픽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좀 작아졌네, 글씨. 보세요. 32가 있죠? 좀 전에 주니까 24로 바뀌었죠? 이게 나눠 떨어지면 24라고 딱 나와요.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소수점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는 24를 받았지. 얘를 그대로 또 상속받았어. 24를요. 그죠? 네. 나왔습니까? 네, 그럼 이제 내용만 더 쓰면 되겠네. 내용만 더 써보세요. F3. 여기는 내가 주석을 좀 달아. 이번에는 난 뭘 원하냐. 나는 14 픽셀을 원해. 여기서. 14 픽셀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똑같이 해보시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한다고? 14 픽셀 나누기 24 픽셀이 상속되지 않았어요? 24 픽셀. 이게 잊지 말라고 내가 자꾸 뒤에다 쓰는 거야. 상속된 픽셀이라고. 지금 24라고 내가 나눠주는 수가 분모가 24라고 쓰면. 그래서 14를 24로 나누면 당연히 소수점 아래로 작아질 것 같이 딱 보이죠? 그리고 계산해보면 14를 24로 나누면 0.58 나와요. 계산기 때려보시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암산을 못해요.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계산기 다 하시고. 구구단 이렇게 잘잘잘 외우는 나라는 동양권밖에 없다면서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도 외우나? 근데 뭐 유럽 가면은 구구단 안 외운다면서요. 구구단 표 이렇게 테이블 그려놓은 거 이렇게 가로 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지. 사고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몇으로 해요? 0.58이죠? FZ 0을 생략해서 쓰면은 0.58 이렇게 쓴 거지. 네. 0.58M. 굳이 쓰시고 싶은 분은 쓰세요. 네. 하도 개발자들이 0만 나오면 생략해가지고요. 습관이 됐어요, 나도. 0만 나오면 난 무조건 생략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자동 완성하면은 또 이렇게 여기 같이 표시가 돼서 이렇게 여기서조차 지워도 된다고요. 네. 오케이. 폰트 사이즈 0.58. 잘 나오나요? 한번 가서 보세요. 작아졌다. 맞지? 근데 이거 딱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13.92 픽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4 픽셀인 거야. 네. 이게 딱 나눠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뒤에 막 소수점이 더 나가서 그러는데 더뭐 100분의 1로 더 자세히 써주시면은 조금 요게 차이가 줄어들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맞죠? 32, 24, 14 픽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는 의미가요. 내가 큰 제목, 작은 제목, 내용의 비율, 서로의 크기의 상대적 크기의 비를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 말이 하나의 답이야. 비를 잡은 거예요. 상대 단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얘는 이만하면 얘는 거기에 대해서 얘는 요거보다 요만큼 잡고 얘는 요거보다 요만큼 작으면 돼. 라고 비를 잡아놨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자, 그리고 램 단위 계산 한번 해볼게요. 램 단위는요. 램 단위, 여기 램 단위 또 써놨는데 밑에 있는 건 램 단위로 내가 계산해 볼 건데요. 계산법만 조금 틀려요. 램 단위 계산법은요. 여기 밑에 이제 써놨죠? 램 단위는 상속된 글자 크기를 계산하기 불편하잖아. 꼭 불편하다고만 얘기할 건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파트별로 따로 그 단위를 따로 줄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기도 해요.
M 단위는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거에 묶여 있지 않고 루트하고만 관계를 맺게 하는 게 램 단위예요. 루트하고만. 그래서 루트 크기, 루트인 HTML 글자 크기를 기준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원하는 픽셀을 뭘로 나눠? HTML의 기본 글자인 16픽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 내가 32를 만들고 싶은 거죠. 여기 첫 번째. 32 픽셀을 만들려면 뭘로 나눠요? 16, 이건 똑같을 거 아니야. 16, 처음에 출발점은 똑같아. 그럼 얘가 위에서부터 바로 처음에 만나는 애는 위에 있는 게 HTML. 바디가 상속받은 게 16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RAM이라고 쓰시면 되죠. RAM. 이 RAM. 그래서 여기 RAM 써볼게요. FZ. 이 RAM. 여기는 별 차이 없어 보이죠? 여기선 별 차이 없어 보여. 램이라고 썼을 뿐이지 뭐 이 램이나 이 M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달라요. 이게 누구라고? 이게 루트를 설정하는 거야. 루트 픽셀. 루트를 루트라고만 얘기할게요. 이게 루트의 픽셀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계산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계산해? 3 얼마요? 나 24픽셀 만들고 싶다 그랬죠. 24픽셀 만들고 싶은데 계속 16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루트라고.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겠죠? 네. 이 계산하면 16으로 나누면요. 1.5 나와요. 1.5 램. 단위를 램이라고 하셔야 돼요. 계속 루트를 가지고 계산해 버리잖아요. 이미 다 얘기 나왔습니다. 이미 결론 다 난 거예요. 그죠? 1.5 램. 1.5 램. 써놓고 가서 직접 똑같은지 어쩐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밑에는 내가 14픽셀을 원한다고 했죠? 14픽셀인데 16으로 계속 나눠.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루트라고 그랬죠? 14, 16으로 나누면 이제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네. 0.87이 나오거든요. 0.87 램 이렇게 되는 거죠. 네. 0.87 램이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FZ.87 램 나오죠? 그러면 여기 그 배수 단위를 제가 16으로 계속 나눠줬으니까 이제 달라진 거지. 숫자가 달라졌잖아. 네. 그래서 여기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푸시 한번 하고. 되겠습니까? 네. RF. 요거는 램 단위니까 내가 이름을 RF1, RF2, RF3라고 써요. 두 번째 파트에 있는 게 RF1, RF2, RF3예요. 자, 가서 보시면 두 번째 것도 글씨 크기 조정이 됐거든요. 가서 보세요. 램 단위. 맞죠? 얘 조정됐죠? 32, 24, 14. 네, 딱 안 떨어지니까 이것도 13.9이 나왔는데 14예요. 이렇게. 딴. 램 단위도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수치가 다른데? 얘랑 수치가 달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밑에 퍼센트 단위가 하나 더 있는데 퍼센트 단위는요. 그냥 M 단위에다 곱하기 100 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M 단위에다가. 지금 내가 그 얘기예요. 퍼센트 단위는 부모로부터 상속된 걸로 계산하는 건 M이랑 개념이 똑같아요. 근데 계산법에 100을 곱한 것과 같다. 부모 요소에 상속된 글자 크기의 상대적인 크기 단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EM 0.75, 0.58 여기 M 단위가 그렇게 돼 있지? 첫 번째 게 EM, 두 번째 게 0.75, 세 번째 게 0.58이죠? 그러면 여기다 100을 곱하면은 200%, 75%, 58%가 되는 거죠? 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써볼게요. 폰트 사이즈 200p 200%
FZ75P 폰트 사이즈 58P. 끝났네. 네, 지금 상대 단위 다 한 거고요. 이거 왜 했냐?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왜 했을까, 이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까 힌트를 드린 말이 그거였어요. 이거는 특정 픽셀을 지금 만들려고 한 게 목표가 아니라고. 글자 크기의 상대적인 크기를 정한 거라고. M 단위, 램 단위, 퍼센트 단위. 그래서 32만큼 크기면 두 번째는 24만큼 좀 작아지고 그 다음은 둘 차이가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야, 글씨 크기가. 그리고 24, 그 다음에 14픽셀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할 때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미디어 퀄입니다. 미디어 퀄이 할 때 네, 큰 위력을 발휘해요. 왜냐하면 미디어 퀄리로 글씨 크기를 변경을 할 때 한 군데 바뀌면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바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할 때 루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를 바꿔주면 다 바뀌니까. 그래서 미디어 퀄리 한번 작성해 볼게요. 지금 여기 세 개 다 잘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셋 다 똑같아요. 퍼센트 단위로 쓴 것도 좀 똑같이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봐요.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시고. 32, 32, 24, 14, 32, 24, 14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단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애들이 비율에 맞춰서 한 번에 쫙 작아지게 하는 거야. 자, 미디어 퀄이 여기다가 어제 미디어 퀄이 우리 했죠? 네, at media 어떻게 된다고? 스크린, 올리 스크린 하셔도 되고 스크린 해도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미디어 퀄리를 아는 애만 들어와가 네, 앞에 있는 이 회피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and 아이고 이걸 이제 바꿔볼 수 있냐 그거예요. 잠깐만 요거 스크린 탭하면 여기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 버려서 그 다음에 and 한 칸 띄고 소괄호 안에 max width를 한번 해볼까요? max 다시 width 콜론 이건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 그랬죠? 모바일 사이즈만 800픽셀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래서 해상이 부모의 글자 크기만 변경하면 상대 단위는 다 같이 바뀌어요. 단위는 모두 변경된다. 이 특징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미디어 퀄이 끝나는 데죠? 미디어 퀄이 800픽셀 이하죠. 800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지. HTML만 손을 대요. 루트의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 예를 들어서 지금 16이었는데 14픽셀로 딱 바꾸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기본 글자 크기는 얼마? 16픽셀. 그거를 내가 14픽셀이라고 아주 고정해서 딱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10픽셀보다 더 글씨가 작아지면 더 안 작아지잖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또 과도하게 작게 하시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걸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여튼 미디어 쿼리에서 제가 폰트 사이즈를 14픽셀로 바꿨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얘를 여기 줄여봐봐. 화면을 잠깐만 원래 크기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컨트롤 0 원래 글자 크기대로 하고 이렇게 줄다가 800보다 작아지면 한번 얘가 툭 하니 글씨가 한번 작아지거든요. 툭 하고 작아져. 툭 그럼 어떻게 돼요? 글씨가 전부 다 바뀌었어요. 보세요. 원래 32였는데 얘가 28픽셀 21픽셀 12픽셀 전부 다 바뀌었죠. 네.
밑에 있는 애들도 상대 램으로 했던 퍼센트로 했던 다 똑같이 바뀌었어요. 28, 21, 12. 그 서로 예. 이 글씨가 서로 큰 제목, 작은 제목 내용의 어떤 그 크기의 서로 상대적인 위치를 얘가 바꾸게 해준 거죠, 이렇게. 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제목으로 썼던 애도 같이 바뀌고 있는데 왜 얘가 크기가 바뀌는 줄 아세요? M 단위, 램 단위는 내가 손댄 적도 없는데 여기 H1 태그가 뭘로 돼 있는지 보세요. 글씨 크기가. 이거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수 있어. 내가 처음에 유저 에이전트 하면서 요거 상대 단위를 썼네요.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 M이라고 돼 있죠? 얘 자체가 상대 단위를 쓰고 있어요. 원래 디자인. 그래서 루트를 바꾸니까 루트에 지금 바디로 상속돼서 내려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M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크기의 2배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크기의 2배. 원래 32였다가 얘가 줄었겠지? 네, 줄이면은 얘를 이렇게 줄이면은 주르주르 800보다 작아지면 한번 툭 작아지는데 H1 태그도 상대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28픽셀로 작아졌어요. 됐죠? 그래서 이거 상대 단위는 왜 쓰냐? 한 번에 글자 크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는 못 바꿔요. 덮어쓰기를 하셔야지. 이거 바꿔쓰기 해보시면 덮어쓰기 해보시고 싶으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는 못 바꿔요, 여러분. 덮어쓰는 방식이죠, 항상. 요거는 이탈릭체로 나오죠? 이건 못 바꾸는 애예요. 이렇게 찍어서 바꿀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백에 세팅된 정보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그럼 여러분들이 덮어쓰는 거지. 폰트 사이즈. 그럼 나 F1에 바꿔볼게. 아니면 여기 플러스 눌러가지고 H1 태그 해가지고 여기 플러스 누르면은 똑같은 태그로 너 이걸로 할래 딴 걸로 할래 하고 여기 나오거든요. H1으로 이제 우리가 인스펙터 스타일 시트 해가지고 일단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브라우저 요 화면에서 탭 폰트 사이즈 그죠? 2M을 3M 해볼게요. 커지잖아. H1 태그가 전부 다 커지죠.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H1 태그를 덮어쓰기로 해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H1 태그는 폰트 사이즈를 3M으로 해라. 3M. 그러면 3배 된 거지. 루트 글자 크기의 3배. 더 커졌잖아. 32픽셀이 아니잖아. 3배니까 48픽셀 나와요. 그러다가 내가 글자 크기를 이렇게 16에서 딱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거든요. 이때는 뭐로 나와요? 42픽셀. 네. 3배. 해지. 나오지. 탑했지. 그리고 이걸 왜 쓴다? 네. 이걸 왜 쓰냐면요. 내가 여기다 막 말을 막 이렇게 저렇게 써봤어. 상대단을 왜 쓰냐? 웹사이트에서 글자 크기를 화면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절대 단위로 쓰면 어떻게 돼요?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 돌아다니면서 얘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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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내가 글자 크기를 줄 땐 왜 그렇게 줬어요? 얘보다는 얘가 작고 얘보다는 얘가 크고 둘 사이의 차이는 이 정도 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디자인을 잡을 때 좀 비율적인 그런 생각으로 디자인을 하거든요. 디자이너들한테 물어보세요. 비나 비율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항상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비나 비율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자 크기 또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글자 크기를 유지하다가 사이즈가 이 정도보다 작아질 때 이때부터는 글씨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야 되겠어. 뭐 또 오히려 키워야 되겠어. 이런 경우에 그 비를 유지하면서 한 번에 컨트롤하기 위해서 M이나 램이나 퍼센트 상대 단위를 쓰는 거예요. 유지 보수가 어렵죠. 하나씩 바꾸려면. 그래서 상대 단위를 쓰면 하나만 바꿔도 쫙 바뀌고 뭐 M 단위를 쓰면 또 편리한 점 뭐예요? 그 해당되는 애의 부모만 바꾸면 밑에 있는 애들이 싹 다 바뀌죠. 그러니까 램과 M은 분명히 목적이 틀려요. 아시겠죠? 램이 편하고 M은 이제 버려야 될 거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M은 그 19 단위로 상대적으로 부모를 기준하니까
그 부분 단위로 바꿔가지고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요. 램 단위는 뭐냐면 그냥 루트 하나 건드려서 한 번에 싹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세팅상 근본적인 차이는 그렇다는 얘기죠. HTML만 바꾼다. 그런데 이제 바디나 하위 요소 글자 크기를 변경하게 되면 램에 섹팅된 글자는 변경되지 않거든요. 바디나 하위의 글자 크기를 바꾸면 램이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HTML 바꿨죠, 내가? HTML을 바꿨는데 이걸 바디를 바꿔봐. 바디. HTML 밑에 있는 애 바디죠? 지금 잠깐 바디를 바꿔봐요. 바디를 바꾸고 바디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 한번 볼게요. 줄여보세요. 줄여놓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M 단위는 붐으로부터 상속된 거를 바꾸니까 28픽셀, 21픽셀, 12픽셀. 아까 내가 여기 조금 변경해놨지? 그런데 램 단위 보세요. 램이 바뀌어요? 32, 24, 14. 안 바뀌죠? 램은 안 바뀌어요. 네. HTML을 건들 때만 바뀌어요. 그거 하나 체크 꼭 해놓으세요. 여기에 내가 두 개를 복사를 해서 두 개를 해놓을게요. 여기는 이제 HTML로 내가 지금 테스트를 해놨는데 좀 전에 요거는 이제 주석될 거거든요. 바디를 바꿀 경우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이건 내가 주석을 딱 할 건데 네. 바디를 변경하면 램 단위는 영향을 받지 않음이라고 꼭 한번 보세요. 바디. 네. 램은 HTML만 바라봐. 그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부 부분으로 변경을 상대 단위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M이나 퍼센트 단위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요 차이를 좀 이렇게 잘 아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차이입니다. 중요한 차이고요. 네. 위에 또 얘기된 것 중에 램과 M의 근본적인 차이. 변경되지 않은 이유는 램은 HTML 글자 크기를 기준한 단위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유고요. 안 바뀐 이유는 부모로부터 상속된 건 M이나 퍼센트 상대적으로 변경. 부분만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M이나 퍼센트를 써야 할 것이다. 라고 내가 마지막에 한마디 딱 한 게 이게 마지막 네,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램과 M, 퍼센트 상대 단위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네.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제가 단위 변경을 했는데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뷰포트 모바일 뷰포트 필수. 요걸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요걸 안 쓰면. 요걸 썼을 때는 지금 이거를 완전히 지금 우리가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800 이하일 때 이렇게 했지만 요거를 모바일 버전으로 가져갔을 때 얘가 이렇게 작은 크기로 나오거든요. 아까 28 픽셀 이렇게 줄여진 크기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런데 만약에 뷰포트를 안 쓰잖아요. 이거를. 뷰포트 요거를 안 쓰면 얘를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들어와 볼게요. 갔다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데. 그러면 개미만하게 나온다고. 개미만하게 나와. 완전 작게 나와요. 왜? 얘가 가로 크기가 410이지만 어때요? 실제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픽셀은 뭐 1000픽셀 이상 들어가고 뭐 잃어버리니까 1000픽셀에 요만하게 나오는 거지. 아무리 32픽셀로 나와도 아주 개미만하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뭘 반드시 써야 된다? 메타 태그 뷰포트는 필수다. 필수. 아시겠죠?
모바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이즈를 물리적 크기로 다 변환해서 화면 크기가 조그마면 이 조그만 화면 크기는 뭐예요? 요만하면 사이즈가 412 픽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물리적 크기가 요만하면. 근데 거기에 어떻게 천이 들어가냐. 그죠? 그런 것들을 실제 픽셀로 변환해 주는 게 뷰포트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십니다. 네, 그거까지만 체크업 해주시고요. 이 뷰포트 요거만 꼭 체크해 주세요. 네. 이거 꼭 너희들 모바일에서 필수.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다음 도깨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